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1일 오후 3시 23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왜 그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TJ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TJ라는 이 총자산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총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이가 지금 QT를 안 했습니다. 일주일을. 여기 보면 8676870 돼 있죠. 8676870인데 여기는 약간의 수치값이 차이가 나죠. 여기 뒤에 부분이 이거는 밀리언이고 빌리언으로 하면 8676, 그 다음에 여기는 8678, 즉 2빌리언이 오히려 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연준이. 그럼 이 QT를 안 한 거죠. 지금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QT를 총 자산을 봤을 때는 QT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전에는 계속 QT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도 보면 QT를 조금씩이라도 1빌리언이라도 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9월부터 여기 보면 딱딱딱 나오죠. 근데 이번 주는 QT를 안 했습니다. 2빌리언을 오히려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11월 9일이고 지금 11월 9일, 11월 16일이나 17일경 이때 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파월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 QT를 하겠죠. QT를 하면 이 밀린 거를 다 한 방에 해야 되니까 좀 시장 충격이 심할 겁니다. 근데 파월이 총자산, 여기 총자산 부분을 과연 QT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기간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시장에 돈을 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유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 TJ도 보면 지금 앞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608이죠. 608 빌리언 단위로 608, 607,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10월 26일날 634로 늘어납니다. 이때 그 재무부가 그 TV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통장에, 유해 연준 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 말씀드렸죠. 그럼 이 돈이 언젠간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언제까지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빠져나가는 것이 멈출 때쯤 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준이란다. 재무부도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뺀 값을 유동성을 공급했고, 여기서 여기만큼 뺀 값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파월까지 QT를 안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QT를 안 하고, 총 자산을 봤을 때는 QT를 안 한 것이에요. 오히려 2빌리언이 시장에 공급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총자산은 그렇고, 하지만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말한 거는 국채 600억, 그 다음에 모기지 300억 이렇게 해서 그냥 900억 달러. 한경에서는 뭐 950억 달러라고 하는데, 우선 900억 달러 기준으로 저는 잡았으니까 900억 달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매주 목요일날 장이 끝나면 수치감이 나오는데 조사를 해보면, 지금 전달 대비 감소된 부분은 여기 34.2빌리언,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국채를 QT한 금액이 34.2빌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2억 달러를 감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핵심만 알면 되니까, 그냥 모기지 같은 경우는 5빌리언을 감축을 했습니다. 5빌리언. 5빌리언 맞습니다. 이 5빌리언 수치는 이때 이걸 뺀 값이에요. 전달 대비니까. 그럼 어떤 이렇게 비교군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11월 둘째 주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국채 부분은 이때 34.2빌리언을 감축을 했고, 그럼 10월달 경우는 패턴을 보면 알겠죠. 10월 첫째 주, 10월에는 주가가 그때 많이 하락했죠. 첫째 주부터 막 감았습니다. 막 감아가지고 10월 둘째 주 목요일인 13일, 대략 13일경에 423억 달러를 QT를 했어요. 국채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11월 10일 기준으로 342억 달러를 감축을 한 거죠. 이 갭차가 조금 있는데, 대략 뭐 한 그냥
90억 정도, 90억 달러 정도 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100억 달러 잡고요. 100억 달러 잡고 대신 이 영업일수가 차이가 있죠. 영업일수가. 그렇게 따지면 크게 전달 대비 국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큐티를 적게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것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기지 같은 경우도 우선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월 3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4밀리언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11월 10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와 비교를 하면 오히려 5밀리언을 큐티를 했다. 5밀리언 해봐야 얼마 됩니까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결론은 모기지에 대해서 지금 큐티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10월 27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0월달 패턴이 이랬습니다. 10월 6일, 10월 13일 오히려 이때는 큐티를 안 했습니다. 모기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리고 10월 20일 날은 오히려 그 모기지에 대해서 Q1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Q1을 했고요. 대략 1.4빌리언 정도 Q1을 했고 하지만 10월 27일 날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10월 27일 날 마지막 주 데이터 값을 보면 한 주 만에 엄청난 19.6빌리언을 감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패턴이 비슷할 확률이 높겠죠. 맞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어차피 뭐 별 편차가 없잖아요. 이거와 패턴이 똑같고 그 다음에 10월 20일 다음 주 되면은 연준이가 10월 18일 자료를 보면 결국에는 오히려 모기지에서는 돈을 풀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뭐 한 24일이나 25일에 데이터 값이 나와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 이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 패턴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10일 기준으로 연준이는 정확하게 전달 대비 10월 27일 마지막 종가 기준 이 QT 수치값을 보면 392억 달러를 감축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밸런스 시트 총자산에서는 오히려 그 Q2를 했는데 왜 세부적으로 이렇게 국채와 모기지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오히려 QT를 한 것으로 수치값이 나오냐? 그 총자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좀 많이 뺐습니다.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 결국엔 중간선거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이 패턴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결국엔 이렇게 쭉 올랐다가 결국엔 내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더라도 결국엔 내린다. 지금 따라가면 추종하면서 지수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롱을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롱을 정 잡고 싶으시면 산타랠리 생각해서 정 잡고 싶으시면 조정이 오니까 그때 뭐 잡으시든지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4080에서 4120까지 맥스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긴 상단 여기 추세선이 보이시죠? 딱딱딱딱 이렇게. 설마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리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어제 보셨죠?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어제 장거통이 무서워서 총자산의 35%만 넣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35%.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무서워서 35%만 넣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오르면서 그 메일 한 통이 왔는데 후원자분 중 한 분이 좀 기쁜 나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은 쉽게 말하면 쫓아낸 거죠. 당신과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의사표시라고 해결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분은 이제 뉴스레터 안 가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차트를 몇 가지 보면 이거는 뭐냐면 2008년도 11월 13일 이때 주가가 거의 9% 정도 올랐습니다. 11월 13일 이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인데 주가가 9% 올랐어요. 9% 오르고 그 다음 날은 개파락이 되면서 5%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금 금요일이에요. 비슷한 시기로 따지면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3시 33분 기준으로 보면 흐름이 안 그렇죠. 갭하로 시작해야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08년도에도 어떻게 바닥이었냐? 이렇게 13일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쨌든 결국 내렸다. 언제까지? 20일까지 내렸다. 20일이면 뭐 별 거 없이 옵션 만기일까지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략 뭐 이때도 비슷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방금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구나. 녹화되고 있네요. 잠시만요. 2008년 11월 13일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11월 13일 이때 주가가 거의 1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날 5%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마이너스가 나서 한, 둘, 셋. 그러면 아마 이때 옵션 만기일이 이때쯤이겠죠. 셋째 주 금요일이니까 이거는 이거를 첫째 주로 잡아야 될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셋째 주로 잡으면 이때가 옵션 만기일이었겠죠. 옵션 만기일 전까지 주가가 13일을 고점을 해서 주가가 쭉 빠졌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이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08년도 11월 20일 날 주가가 이렇게 해서 저점 밑으로 끌어당기는 새로운 신저점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산타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간 산타랠리가 이어졌는데, 그 고점은 여기 11월 13일 고점 부근까지만 올라오고 결국에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저항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오늘 그 수치값이 단기 저항선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못해도 겨울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이 끝나는 날까지 단기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다. 08년도에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다는 거죠. 여기와 여기를 횡보하는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 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107.234달러 여기가 지지선인데, 여기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좀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 뚫리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103.424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다른 자료인데, 지금 패턴상으로 보면 이 30분봉으로 보면 지금 이런 패턴이 있을 때 어떻게 됐다? 개파로 됐다. 근데 과연 이 개파가 맞을까요? 우선 이건 참고만 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종합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치값이 3,400까지 여기 보면 맥스 4,100까지 돼 있잖아요. 4,150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 세팅 값이 이렇게 됐고, 이제 4,100까지 올라가면 맥스 4,100인데 어디 있더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여기 4,100 거의 수치값이 비슷하죠. 그러면 아마도 4,082 거의 고점일 확률이 아주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옵션이 그래 돼 있으니까. 숏 잡으실 분은 뭐 4,100이나 4,080에서 숏을 잡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새 그 3개월 물이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3개월 이 스프레드 지수값이 마이너스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거는 뭐죠? 실질적인 리세션을 말을 합니다. 리세션. 10년 3개월 물은요. 나머지는 뭐 별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거 11월 1일 기준으로 VIX 옵션 값을 보면 11월 16일에 VIX가 20까지 떨어지는 걸로 콜 옵션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이날에 어떤 거는 37.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뭐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즈를 보면 11월 26일 날 37.5에 조금 많이 볼륨감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그렇고요. 맞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